오늘은 나의 배우자의 외도 또는 내 연인의 바람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외도 또는 바람핀 연인이나 배우자에 관한 글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록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특히 결혼한 부부 같은 경우는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연인의 경우에는 이 교제에 대해서 또 결혼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품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나아간다는 것, 또 인생을 헤쳐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꿀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고, 또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 말고 육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독특한 그 느낌.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이 요즘 왜 이러지? 내 남친이, 내 여친이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좀 평소와 다른데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느낌.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느끼지만 이게 또 이게 잘 안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걸 보세요. 내가 모르는 친구를 만나는 그 만남의 모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그 모임이 새로 생겼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 연인이나 배우자가 활동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 게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혼자 지내고 싶다고, 외롭다고. 우리 좀 잠깐 떨어져 지내보면 어떨까? 우리 좀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은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뭐 "우리는 확실히 좀 좋은 친구가 좋은 것 같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뭐 그냥 헤어지자는 거고, 헤어지자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나도 잠깐 혼자서 며칠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러면은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바로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분이 딱 그 즈음에 출장이나 아니면 야근이나 아니면 주말에 출근하는 이런 뭔가 공적인 행사가 증가할 겁니다. 그냥 혼자서 나가진 않아요. 장례식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요즘은. 대부분 뭔가 공적인 뭔가 이렇게 내가 빠져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일 나가고 뭐 출근하고 이런 게 또 잘못은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또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꾸밈이 증가할 거예요. 외모를 많이 꾸밀 겁니다. 그 외모를 꾸미는데 또 내가 잘생기고 멋지고 또 내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게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포인트는 스타일 변화가 아주 잦은 거예요. 너무 많아. 특히 속옷이 변하기 시작한다. 속옷을 예쁘고 멋들어지고 패셔너블한 거를 찾기 시작한다 싶으면 이건 뭐 거의 빼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요 1 번으로 시작해서 5 번에 이르는 이 과정은 대부분의 연인이나 부부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내가 또 이것만으로 무조건 또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뭔가 또 디테일한 뭔가의 흔적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이 거의 확실한 증거예요. 첫째로 핸드폰을 배우자나 연인이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들어 줄 수 있잖아요. 만져볼 수 있고 또 "전화 왔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는 "대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랬어? 응 알았어."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때 막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냄새가 나죠. 자, 그다음에 전화가 왔는데요. 갑자기 안 받는 전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랑 있으면 안 받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받는 전화가 증가한다. 내가 모르는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 스팸이야. 안 받아도 돼." 이런 것들. 또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패턴이나 비밀번호는 노출이 되니까 지문 인식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지문 인식을 하면 은행 거래나 뭐 이런 거 할 때 훨씬 편하긴 하죠. 이렇게 인증 같은 거 바이오 인증하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문 인식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나만이 나만이, 나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여러분들. 자, 그다음 네 번째. 배터리 방전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특징이 한 2년 지나면 배터리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 걸로 바꾸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배터리 방전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거 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고요. 통신비가 증가하는 것. 근데 이제 사실 통신비 증가는 요즘 요금제가 워낙 다양해 가지고 그렇게 뚜렷한 흔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 번과 2 번이 가장 큽니다. 핸드폰 건드리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왜 남의 걸 보냐고 하고 안 받는 전화, 모르는 전화, 밖에 나가서 받는 전화 늘어나는 거, 암호 설정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동차하고 이제 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몇 가지 해 볼게요. 어 이제 이 외도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헤어지는 연인들 중에는 저하고 상담을 하는 인제 저는 부부 쪽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때 보면은 자동차 썬팅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남자분들이 특히 심해요. 애초에 썬팅 자체를 너무 진하게 하시는 분들. 자, 그랬더니 "아 저는 차 살 때 딜러가 해준 서비스 썬팅입니다."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갑자기 방향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한번 보세요. 방향제. 이분이 평소에는 방향제를 안 해요. 아니면 일정한 냄새 그 방향제를 일정한 제품만 써요. 이게 사람이 방향제 잘 안 바꾸거든요. 보통 쓰던 거 계속 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는 향수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러면 뭔가 냄새 납니다. 참고로 저는 방향제 안 쓰거든요. 위험해요 그거. 졸음운전 유발해 가지고. 저는 안 써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방향제를 쓴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 블랙박스 기록과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초기화가 자주 시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비 검색을 하면 검색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우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불법 기록 초기화하시는 분들. 메모리를 희석하는 분들이죠. 근데 핑계는 뭐냐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그래요. 불박이 나 내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근데 업그레이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 막 한 달에 한 번씩 2 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데도 있지만 보통 2-3 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그쵸? 이거 제가 볼 땐 2 번이 아주 큽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인제 또 성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성적인 접촉이나 관계를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애액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애액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애액이 묻으면은 반드시 냄새가 올라와요. 뭔가 독특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여자는 남자의 그 애액 또는 체액의 향기를 잘 몰라요. 근데 남자는 다른 남자의 향기를 정확히 압니다. 반대로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남자는 여자의 애액이 다름을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자는 다른 여자의 체액의 냄새를 정확하게 구분해요. 어떤 느낌이냐? 역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세정제나 뭐 질세정제나 뭐 남성 청결제나 여성 청결제 이런 걸 쓰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게 자주 그런 관계나 또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면은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흔적이 남습니다. 이 성기 냄새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병이거나 또는 이 다른 사람의 체액 또는 애액이 남은 흔적이거나. 바디워시로는 그거 쉽게 안 없어집니다. 이거 세정제나 청결제 써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자주 쓰면은 흔적이 그대로 남다니까요 이게. 100%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휴먼 투 휴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만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맥의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입니다 이건 감염병. 성기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은 감염병, 성병의 흔적이거나 또는 다른 남자 또는 여자의 흔적일 확률이 높다. 신체 곳곳에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해요. 때로는 뭐 헤르페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몸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에 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가 되면서 감염이 된 거죠, 이것도. 그 뾰루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또 아까 말씀드린 청결제나 세정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총 15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외도나 바람의 흔적이다. 제 생각에는 이 15 가지 중에 12개 이상이면 100% 예요. 12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12, 13, 14, 15, 10 이렇게 하면 100% 입니다.
그 아래는 좀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죠. 근본적으로 왜 내 연인이 외로움을 느끼고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가? 우리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근본적인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좋겠고, 이미 신뢰가 깨어지거나 믿음이 깨어진 관계에서는 이것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애들 보고 또는 그동안 교제를 했던, 사귀었던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믿고 또 만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 성인군자 같은 분이 계세요. 예. 계시는데, 뭐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예. 그리고 그 한 번 깨어진 믿음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